안녕하세요, 여러분. 듣고 상상하는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시간이에요. 여러분, 모두 잠자리에 누웠나요? 소보루 이모들이 오늘도 행복한 꿀잠 잘 수 있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여러분은 혹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윗 어른들께 손톱 발톱은 밤에 깎으면 안 돼. 혹은 손톱 발톱은 깎고 그냥 버리면 안 돼. 휴지에 잘 싸서 버려야지 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건 바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서인데요. 대체 어떤 이야기가 전해왔길래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하신 걸까요? 오늘은 옛날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도록 할게요. 제목, 손톱 먹은 쥐. 옛날에 한 선비가 아무도 살지 않는 깊고 깊은 산속에 있는 작은 절에 공부하러 들어갔어요.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에서는 공부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작심하고 떠나 공부를 했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날수록 선비는 외로워지기 시작했어요. 아휴, 사람 구경 한 번 못하고 계속 공부만 하려니 이거 너무 외롭군. 먹고 자고 글공부, 먹고 자고 글공부가 일상인 선비에게 어느 날 쥐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어요. 찍찍찍찍찍. 전에 살던 집이었다면 쥐를 보자마자 내쫓을 게 분명했지만 너무 외로웠던 선비는 쥐를 말동무 삼아 남은 음식도 챙겨주고 혼자 넋두리도 하였답니다. 하루는 선비가 손톱을 깎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쥐가 다가오더니 그걸 날름 받아먹는 게 아니겠어요? 참, 별일이 다 있네. 너도 배고팠나 보구나. 먹을 게 없어. 이 손톱을 먹다니. 선비는 그날 이후로도 손톱, 발톱을 깎는 날이면 한쪽에 모아 쥐가 먹을 수 있도록 했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어요. 선비는 허전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리저리 뒤져보았지만 보이지 않았지요. 찍찍아, 어딨니? 먹을 걸 좀 더 나눠줄 걸 그랬나? 선비는 혹시 쥐가 배가 고파 죽은 건 아닐까 걱정도 되었지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계획했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글 공부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답니다. 우리 식구들은 잘 있겠지? 날 보면 모두 엄청 좋아할 거야. 드디어 가족들을 볼 수 있다는 들뜬 마음에 발걸음을 재촉하여 집 앞에 당도하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여보, 얘들아, 아버지 왔다. 선비가 힘있게 대문을 열며 뛰듯이 들어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자기랑 똑같이 생긴 사내가 마루에 앉아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선비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고 말았어요. 대체 네 놈은 누구냐? 그러자 쌍둥이같이 생긴 그 선비도 크게 소리쳤죠.
뉘시오? 거 뉘신데 예의도 없이 남의 집에 들어와서 이놈 저놈 찾는 게요? 큰 소리에 놀란 가족들이 모두 모여들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여보. 똑같이 생긴 두 남자가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아무리 뚫어지게 쳐다봐도 누가 진짜 우리 아들, 내 남편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소자, 글 공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보, 이 임자, 이게 어찌된 일이오? 이 남자는 누구란 말이오? 참, 저런 정신 나간 놈을 다 봤나? 이 집은 내 집이야. 썩 꺼지지 못할까? 벼랑간 눈이 휘둥그레진 가족들은 진짜 아들, 진짜 남편을 가려내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물었죠. 내 아들은 등에 큰 점이 있어. 둘 다 등을 보이거라. 그러자 두 남자는 모두 옷을 들쳐 등을 보였어요. 그런데 모두 같은 자리에 점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얼굴 생김새는 물론 발가락, 손가락, 점의 위치까지 모두 똑같았답니다. 몸의 이곳저곳을 살펴본 가족들은 너무 놀라 할 말을 잃었어요. 이어서 아버지가 물었어요. 우리 집에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가보가 있다. 그것의 이름과 위치를 대거라. 아버님, 그거야 청자가 아닙니까? 근데 그 위치는 아버님이 관리를 하시니. 얼씨구, 저놈 보게. 남의 집 가보를 어디서 들은 것이냐? 아버님, 그건 2년 전에 저에게 관리하라고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건 제가 제 안방에 고이고이 모셔두고 있습니다. 네,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내 아들 행세를 하는 것이냐? 진짜 선비는 글 공부를 하러 3년 전에 집을 나섰기 때문에 그것을 알 턱이 없었어요. 억울해진 선비는 땀이 비오듯 흘렀죠. 아닙니다. 제가 진짜 아들이에요. 여보, 당신은 날 알아보겠지? 옆에서 바라만 보던 아내는 물었어요. 그럼 저에 대한 질문을 하나 하겠어요. 저에게는 큰 사마귀가 하나 있는데 그게 어디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제 서방님이면 당연히 알 거예요. 진짜 선비는 갑자기 머릿속이 깜깜해졌어요. 분명 아내에게 사마귀가 있긴 한데 그게 오른쪽 귀 밑인지 왼쪽 귀 밑인지 헷갈렸기 때문이에요. 귀 밑이요, 귀 밑. 근데 그게 왼쪽. 오른쪽이었나? 이놈 보게. 내 안에는 왼쪽 귀 밑에 큰 사마귀가 있어. 이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주인 행세야? 썩 꺼지지 못할까? 진짜 선비는 너무 억울해 답답해하며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을 싹싹 빌며 한 번의 기회를 더 달라며 호소했어요. 좋아요. 그래, 우리 아들의 이름과 생일을 대세요. 진짜 아비라면 알겠죠. 우리 아들 귀남이지. 귀한 아들이라서 귀남이라고 지었지 않소. 생일은 섣달 10하루? 어쭈 이 자식 보게. 어디 남의 자식 이름은 알아와서 우리 귀남이 생일은 섣달
열 이틀이야 이놈아. 가짜 선비는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며 말했어요. 여봐라, 저놈을 당장 내치지 못할까? 아휴, 세상에 별 이상한 놈을 다 봤네. 애비야, 저런 놈과는 말도 섞지 말고 어서 들어오너라. 진짜 우리 서방님이라면 저리 무심할 수 없죠. 여보, 어서 들어오세요. 하인들이 저마다 방망이와 쌀이 빗자루를 들고 진짜 선비에게 다가오는 바람에 쫓기듯이 집 밖으로 내쳐진 선비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도망치듯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갈 곳 없어진 선비는 정처 없이 거닐다 어느 나무 아래 쉬어가기로 했어요. 몸도 마음도 지친 탓인지 잠이 스르르 몰려왔지요. 그런데 꿈속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나는 게 아니겠어요? 할아버지. 제가 너무 잘못 살았나 봐요. 어떻게 내 부인 자식 생일도 모르고 살았는지 이렇게 벌을 받나 봅니다. 얘야, 걱정 말거라. 네 집에 있는 가짜는 네가 절에서 만난 쥐인이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요망한 쥐가 네 손톱을 받아먹고 너로 둔갑한 것이란 말이다. 아니 그럼 전 어찌하면 좋습니까? 고양이를 데리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면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올 것이다. 잠에서 깬 선비는 고양이 한 마리를 구해 집을 향해 달려갔어요. 마침 대문이 열려 있어 뛰어들어가 도포 안에 숨겨놓았던 고양이를 마당으로 내던졌지요. 그 순간 고양이가 가짜 선비를 향해 달려들더니 목덜미를 물었답니다. 가짜 선비는 온데간데 없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찍찍찍 쥐 한 마리가 쏜살같이 집 밖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이 모습을 본 식구들이 놀라서 선비에게 달려와 말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애비야, 내 너를 몰라보았다니.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아니, 이럴 수가. 여보, 이게 다 나의 잘못이요. 미안하오. 아버지, 어머니, 이 불효자를 용서하세요. 가족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선비는 지난날 자신이 가족들에게 등한시하고 글공부에만 매달렸던 과거를 반성하며 효성 깊은 아들, 믿음직스러운 남편, 자상한 아버지로 살기 위해 노력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 그리고 손톱 발톱을 깎으면 절대 함부로 버리지 않았대요. 아,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손톱 발톱에 사람의 영혼이 깃들어 있어서 짐승이 먹으면 그 똑같은 사람으로 변한다고 믿어서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하신 거군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미신일지라도 혹시 모를 나쁜 일에 자식이 휘둘릴까 걱정하는 부모님들의 염려와 사랑으로 이어졌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불감회상 효지시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자소학이라는 책에는 우리가 반드시 배워서 지켜야 할 생활 규범과 어른을 공경하는 법을 상세히 나와 있는데 바로 이 책에 나와 있는 한 구절이에요.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불감 회상, 효지 시야. 내 몸과 머리카락과 피부는 모두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니 다치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남자들도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길러서 상투를 틀었었죠. 시대는 달라졌지만 그 말의 깃든 뜻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우리 몸이 다치게 되면 아픈 사람은 나지만 나보다 더 속상하고 아프신 분은 바로 우리 부모님이시랍니다. 자식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부모님의 걱정은 끝이 없으시죠? 그러니 나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랄게요. 그게 효도의 첫 시작이랍니다. 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